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정도 공시됐었던 금양이라고 하는 회사의 유상증자 그리고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 관련해서 정리드려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 금양이 유상증자 공시를 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은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2차전지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주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을 줬었던 섹터이기도 한데 그걸 넘어서서 금양은 원래 2차전지 쪽을 안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을 하겠다고 덤비고 주주들에게 되게 희망을 많이 불어넣었다가 그게 더 큰 실망으로 돌았었던 기업이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 경영진 이사회들이 주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기업으로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분석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양 공시가 뜨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한테 금양이라고 하는 회사를 분석을 조금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주시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5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 좀 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 정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5,800만 주 정도였었는데 이번은 1,100만 주가 조금 넘는 신주를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주당 지분 가치는 한 16.6% 정도 희석되는 수준이라고 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지금 총 4,500억 정도 조달을 할 건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냐라고 보니까 시설 자금에다가 3,500억 쓴다라고 하고요. 채무 상환 자금에다가 1,000억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목적의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가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회사가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으로 기존의 채무, 부채를 갚지 못해서 주주들에게 이걸 갚아달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설 자금에다가 3,500억을 쓴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좋게 해석하실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금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외 신용도를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다르겠습니다만 이 진짜 3,500억이 시설 자금에 쓰일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데에 자금이 전용되기도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회사라서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한테 증자 받을 거냐라고 하니까 먼저 주주 우선 배정으로 증자를 땡기겠다라고 하고요.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기존 최대 주주가 이 유상 증자에 몇 퍼센트를 넣느냐. 적어도 기존의 자기 지분율만큼 넣는다 그러면 최대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약간의 회사 경영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다른 기타 주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위주로 조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정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장래 경영 공시 어떻게 할 거냐, 장래 계획 공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옛날에 나왔었던 그 공시를 이번에 정정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왼쪽이 정정 전이고요. 이 공시가 2022년도, 3년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 2차 전지 할 거야. 그러면서 몽골 쪽에 광산에 투자를 해서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 수강생분들은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광산 개발에 투자해서 2차 전지를 한다는 게 너무나 도박적인 선택이에요. 2차 전지에 진출하겠다는 것 자체도 도박인데, 이걸 광산 개발을 직접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 바이오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단면에서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광물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도박성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제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기존 공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24년도에 매출 4천억 거기에 영업이익 1,600억. 야, 마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25년도, 6년도 보면은 뭐 4,700억 가까이, 그리고 1,900억 가까이 예상을 했었다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매출이 24년도 예상액이 66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그 다음에는 400억에 80억 정도로 값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은 없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공시됐었던
있었던 반기 보고서로 가서 얘가 그럼 진짜 2차 전지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쳤던 기업인데 정말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고 있을까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반기 보고서 보니까요. 이 회사 원래 하던 사업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발포제 하는 회사거든요. 발포제, 고무, 합성수지 요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사실상 100%예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내용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거 혹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광물 사업조차도 지금 매출에 유의미한 비중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시를 때리고 나서 사실상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연도별로 해서 기존에 회사가 발표했었던 장래 경영 계획 공시 그리고 이번에 정정된 거 그리고 변화율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 정도로 숫자가 움직인 거 한 번도 안 본 적은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숫자 혼자 계산해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거의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평균적으로 95% 정도의 그런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정정공시로 나온 매출 그리고 정정공시로 나온 영업이익 이거 둘 다 사실상 숫자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숫자를 믿고 투자했었던 주주들한테는 정말 눈에서 피눈물 쏟는 그런 손실로 이어졌을 거거든요.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그때 발표 이후에 2차 전지가 꺾이면서 그 테마가 꺾이면서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하고 이 장래계획 경영공시 정정 버전이 나온 거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함께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주주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심사업 쪽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안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 들어간 자금은 물려 들어간 대로 엄청 많이 물려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제가 앞에서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주배석 유상증자가 떴을 때는 이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가 이번 유상증자에 얼마나 태우느냐 적어도 자기의 기존 지분율만큼은 태우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이런 뉴스 처음 봤습니다. 금양 오너시죠. 류강지 회장이 증자,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 기존의 자기 주식 2,400억을 판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고 제가 잠깐 벙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거는 지분율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분율은 똑같은데 내 주식을 남한테 팔고 새로운 주식을 또 사와서 지분율을 유지해. 이걸 뭐 하러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첨부해드린 그 기사 본문을 가보시면 위에 지금 써있죠. 류강지 회장이 현재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배정분의 100%를 넣을 거래요. 근데 그래서 410만 주, 413만 주를 배정받게 되는데 전부 인수하면 1,600억 정도가 든대요. 저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게 이거였어요. 앞에서 지금 자기 회사 지분 2,400억을 판다 그랬거든요. 네. 2,400억 원을 팔아서 1,607억짜리 유상증자 배정분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럼 요 차이가 지금 800억이 나잖아요. 그럼 800억은 그냥 자기가 현금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주 매각과 증자 참여에 따라서 현재 35.6%인 지분이 29%로 하락하게 된다. 그럼 자기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분을 줄이고 그리고 1,600억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진짜 현금화하는 거는 2,400억. 그래서 내가 캐시 유동화하는 거는 800억. 그럼 이건 약간 일부 엑시트하겠다는 거거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사실상 엑시트를 해버리는 정말 진귀한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분 나빠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상증자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일부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뭐 10%에서 3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를 할인하겠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10,000원인데 9,000원에 유상증자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희가 이 지금 류 회장이 하려고 하시는 게 기존의 내 주식은 쉽게 말해서 10,000원에 팔고 근데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는 한 주당 9,000원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서 거의 고정으로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앉아서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숫자 계산을 그냥 러프하게 해보면.
그래서 사실상 일부 엑싯을 하는 동시에 그 엑싯이 사실상의 시세 차익을 강제로 즉석에서 누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주주를 완벽하게 기망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은 이런 의문까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리고 조금 비꼬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참 머리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금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2차 전지 하겠다. 그래서 몽골에 광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장래 계획 경영 공시에서 실적 예상치를 완전히 95% 이상 깎아버리는 공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이미 집행되고 있어서 고정비가 지출되는 거는 따라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요.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예. 손을 벌리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살펴보니까 사실상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명분으로 삼아서 엑시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작금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이게 참 여러 투자자들의 길을 꺾고 참 디스커리징 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금양의 유상증자 공시 내용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